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의 몽고DB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조직의 아일라 최소영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카카오의 몽고DB 자동 업그레이드 시스템인 무아를 소개해드리고 또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세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가 몽고DB 자동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몽고DB의 업그레이드를 이해하기 위한 기반 이론을 설명드리고요. 또 본격적으로 시스템의 아키텍처와 기능, 그리고 설계 중에 겪었던 어려운 점들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의 몽고DB 자동 업그레이드 시스템의 이름은 무아인데요. 몽고DB 업그레이드 오토메이션의 약자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발표부터는 몽고DB 자동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무아라고 지칭하면서 계속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다들 지금 막 식사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쉬어가는 타임으로 가벼운 퀴즈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3가지의 단어가 나타날 거예요. 이 단어를 보시고 공통으로 연상되는 하나의 단어를 맞춰보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히시는 분께는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단어는 카레, 컵라면, 그리고 무아 이렇게 3가지인데요. 그래서 무아는 저희 몽고DB 자동 업그레이드 시스템의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분이었습니다. 3분 카레, 3분 컵라면. 이건 익숙하시죠? 근데 무아는 왜 3분인 걸까요? 그 이유는 무아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아의 기획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카카오의 몽고DB는 총 6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몽고DB는 카카오의 수많은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DBMS예요. 그래서 클러스터의 개수는 200개를 크게 웃돌았고요. 각 클러스터의 노드 수를 합하면 2000대가 넘었습니다. 즉 DBA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업그레이드 작업 수가 300건이 넘는 상황이었죠. 노드가 1000대가 되든 2000대가 되든 그냥 날 잡고 순서대로 업그레이드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노드는 서비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복구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스케일 아웃하는 것이 어렵고 또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영향도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그냥 무작위로 아무 서버에나 작업을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데이터베이스 노드가 그 클러스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냐에 따라서 작업 순서를 맞춰줘야 했기 때문에 일괄적인 작업이 어렵다는 특징도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세션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은 DB를 직접 운영해 보셨거나 아니면 DB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0개의 클러스터가 있다면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DBA와 서비스팀이 개별로 일정을 협의하고 또 작업 내용을 문의하고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다음에 완료를 공지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그때마다 반복해야 했는데요. 이건 굉장히 반복적이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는 카카오의 모든 몽고DB 클러스터를 전부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DBA 6명이 전부 다 투입되어도 꼬박 6개월이 걸리는 대규모의 작업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대규모 작업이 너무 빈번하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몽고DB 메이저 버전의 릴리즈와 EOL 연도를 가시화한 도표인데요. 보시다시피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10개의 신규 버전이 출시된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각 버전의 지원 기간도 3년으로 매우 짧고요. 그런데 신규 버전이 릴리즈 되었다고 또 그걸 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신규 버전이 안정화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의 몽고DB도 이러한 버전 EOL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주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근에는 점점 더 빨라지는 EOL에 1년에 한 번꼴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 할 때 6개월이 걸리는 작업인데 그게 1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는 DBA 인력의 상당한 비율이 반복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IT 업계 종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런 반복 작업이죠. 그래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카카오의 DBA들은 진화를 거듭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각각의 업그레이드 절차를 하나의 쉘 스크립트로 작성한 다음에 각 노드에서 이 스크립트를 수행해주는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커맨드를 한 줄씩 실행하는 것보다는 편리했지만 여전히 몇천 대의 노드에 하나씩 들어가서 이 스크립트를 수행해 주어야 했어요.
그 다음으로 DBA는 앤서블을 발견합니다. 아마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앤서블은 작업 자동화 도구 중에 하나예요. 카카오의 몽고DB는 이미 DB의 설치나 배포 작업에 앤서블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작업에도 이 앤서블을 이용해서 클러스터 단위의 업그레이드를 자동화하고자 했어요. 쉘 스크립트로 하나씩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보다는 훨씬 편리해졌지만 서비스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업그레이드 일정 관리는 여전히 DBA가 직접 해야 했고요. 또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앤서블 인벤토리를 작성해 주어야 하는 비용도 있었습니다. DBA들은 업그레이드 작업뿐만 아니라 스케줄링과 커뮤니케이션까지 모두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몽고DB 자동 업그레이드 시스템인 무아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무아를 도입한 이후로 업그레이드 작업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는데요. 단일 레플리카 셋을 기준으로 해서 수행 시간이 35분에서 3분까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션을 시작할 때 연상 퀴즈의 답이 왜 3분이었는지를 모두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는 지금 이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몽고DB를 사용은 해봤지만 운영 경험은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아니면 이 몽고DB 자체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아의 프로세스와 업그레이드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몽고DB 백그라운드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몽고DB의 단일 레플리카셋 구성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나의 프라이머리가 있고 이 프라이머리의 변경사항을 리플리케이션하는 두 개의 세컨더리가 있습니다. 리플리카셋의 각 멤버는 하트비트 통신을 통해서 서로가 살아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합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RDBMS들과 다르게 몽고DB의 레플리카셋 구성은 기본 3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몽고DB의 리플리케이션 프로토콜에서 majority, 즉 과반의 개념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몽고DB는 일부 멤버와 통신이 되지 않더라도 과반수의 멤버와 통신이 가능하면 지금이 정상적인 HA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의 멤버가 있는 레플리카셋에서 과반수는 몇 개가 될까요?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셋 중 하나의 멤버가 다운되거나 통신이 단절되더라도 3의 과반수인 2개의 멤버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2개의 멤버들은 HA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DB 동작을 수행합니다. 리플리카셋을 업그레이드 할 때에도 이 컨셉을 그대로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3개의 멤버로 구성된 레플리카셋에서 세컨더리를 하나씩 셧다운하고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리스타트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프라이머리 상태인 멤버는 안전하게 스위치 오버를 선행한 다음에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3개의 멤버 중 과반수는 항상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DB 동작에는 영향 없이 온라인 상태에서 모든 노드의 업그레이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레플리카셋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조금 더 확장된 구성인 샤드 클러스터입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레플리카셋과 샤드 클러스터라는 용어는 다음 챕터에서도 계속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기억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레플리카셋과 샤드 클러스터가 각각 어떤 구성이구나 이런 걸 미리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이해하시기에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몽고DB는 데이터 분산을 위해서 여러 개의 레플리카셋으로 이루어진 샤드 클러스터 구성을 지원합니다. 샤드 클러스터의 컴포넌트를 살펴보자면요. 글로벌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컴피그 서버가 있고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샤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터 역할을 수행하는 몽고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샤드 클러스터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는 각 컴포넌트의 업그레이드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요. 컴피그, 샤드, 그리고 몽고스, 이 순서대로 업그레이드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서비스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컴피그 서버를 먼저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 샤드 노드들을 업그레이드하게 되는데 이때 다른 샤드에 있는 노드들은 동시에 작업이 수행되어도 무방합니다. 작업 속도를 높이려면 이 편이 더 유리하겠죠. 마지막으로 몽고스까지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나면 서비스 다운타임 없이 온라인 상태에서 샤드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 상태에서 노드를 하나씩 업그레이드 순서대로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 과정 중에는 노드 간의 버전이 서로 다른 상태로 DB 동작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몽고스는 아직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이라서 이전 버전의 방식대로 통신을 하고 싶은데 컴피그 서버는 이미 업그레이드가 된 이후라서 신규 버전의 방식대로 몽고스랑 통신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몽고DB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FCV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FCV는 Feature Compatibility 버전의 약어로 몽고DB 업그레이드의 안전성을 위한 버전 관리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FCV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버전이 서로 다른 클러스터가 있다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버전 2, 즉 상위 버전의 기능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하위 버전 1의 노드는 2.0의 기능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리플리케이션이 중단되면서 HA가 단절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몽고DB는 클러스터의 FCV, 즉 기능 호환성 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화면의 예시에서 클러스터는 6.0 노드와 5.0 노드가 혼재되어 있지만 클러스터의 FCV가 5.0이죠. 그래서 버전 간 호환되지 않는 기능에 대해서는 이 5.0 버전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호환되지 않는 6.0 버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모든 노드를 6.0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이 클러스터가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다라고 판단했을 때 마지막으로 FCV를 6.0으로 변경함으로써 문제없이 6.0 버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몽고DB 업그레이드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카카오의 몽고DB 자동 업그레이드 시스템인 무아에 대해서 소개드릴 차례입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부터 간단하게 보고 가실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몽고DB 업그레이드 시스템의 전반적인 아키텍처입니다. 무아는 일정 관리를 담당하는 스케줄러와 업그레이드를 담당하는 코어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알림과 리포트를 전송하는 노티파이어로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코어 모듈 쪽의 스텝 잡 태스크와 MGO 컴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메타DB로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MySQL과 몽고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성이나 보안을 위해서 디바스 포탈과 젠킨스 그리고 인증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몽고DB를 사용하는 서비스 팀에서는 디바스 포탈을 통해서 원하는 업그레이드 일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일정을 기반으로 DBA 또는 젠킨스의 스케줄링 잡이 무아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지시하게 됩니다. 작업을 지시받은 무아는 타겟 클러스터에 접근해서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고 또 업그레이드 전후로 서비스팀과 DBA 모두에게 카카오 워크를 통해 알림을 전송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아가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도 소개해 드릴게요. 무아의 대표적인 특징은 5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비스팀이 신청한 일시에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수행되는 스케줄링 기능이 있고요. 또 서비스의 영향도에 따라 자동화 수준을 선택해서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서비스팀과 DBA에게 업그레이드 전후로 알림이나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시보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아는 카카오의 모든 몽고DB를 직접 다루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안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설계되었습니다. 각 항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케줄링 기능입니다. 이전에는 서비스팀과 DBA가 업그레이드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었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 별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이도 서비스팀이 직접 업그레이드 일정을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마련했습니다. 서비스팀은 사용하는 몽고DB가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하는 일시를 등록할 수 있고요. 등록한 일시에 해당 몽고DB의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DBA와 서비스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이렇게 완전히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어떤 클러스터는 DB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각 업그레이드의 작업 단위로 서비스팀의 모니터링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무아는 서비스의 영향도에 따라 자동화 수준을 완전 자동과 부분 자동으로 나눠서 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완전 자동화의 경우에는 클러스터 업그레이드의 전 과정을 DBA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온전하게 제어합니다. 이때에는 무아가 타겟 클러스터의 구성에 따라서 자동으로 모든 작업 프로세스를 세팅하고 순서대로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부분 자동화의 경우에는요. DBA가 원하는 DB 노드에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무화에 지시하는 형태입니다. 부분 자동화는 DBA가 그때그때 서비스 역량을 파악하면서 프로세스를 직접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서비스의 역량도가 높거나 작업 중간중간에 서비스팀과 모니터링하며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이 부분 자동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자동화의 수준을 완전 자동화로 할지 부분 자동화로 할지는 서비스팀이 선택할 수 있고요. 또 DBA와의 협의를 통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 자동화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화 웹페이지 샘플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DBA는 원하는 노드를 대상으로 원하는 작업의 버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업그레이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버튼들이 모두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네, 다음은 알럿 기능인데요. 무화는 서비스팀과 DBA 모두에게 업그레이드 작업 전후로 알림과 리포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팀과 DBA는 각각 필요한 타이밍에 카카오 워크를 통해서 알림을 받게 되고요. 또 서비스팀인지 DBA인지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작업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과 필요한 내용이 다르겠죠. 그래서 같은 작업이더라도 수신 대상에 따라서 메시지 포맷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DBA는 매일 아침 9시와 저녁 7시에 각각 그날에 예정된 작업 또는 그날의 작업 현황을 리포트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는 업그레이드의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시보드도 제공하고 있어요. 상단에서는 전체 클러스터의 업그레이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아래에는 각 서비스의 일정과 진행 상태를 포함한 세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화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제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기능이나 사용성도 좋지만 그보다는 안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로 무화는 업그레이드 작업의 명등성을 보장합니다. 명등성은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성질을 뜻하는 수학적 용어예요. 마찬가지로 무화는 하나의 노드의 업그레이드를 반복해서 수행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는 해당 노드에서 업그레이드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든 아니면 업그레이드 중에 실패한 상태이든 만약 실패했다면 어떤 단계에서 실패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업그레이드를 처음부터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명등성을 보장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요. 업그레이드 중에 크래시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롤백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업자는 이 업그레이드가 실패한 원인만 확인한 다음에 바로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밸리데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프라는 언제든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작업은 언제든지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대한 DB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화는 작업 과정에서 총 40개의 항목의 밸리데이션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화가 노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셧다운하기 전에 본인이 있는 레플리카셋의 모든 멤버가 정상인지를 확인하는데요. 만약 레플리카셋에 비정상적인 멤버가 있다면 그 즉시 작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한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DBA의 작업 실수를 방지하고 또 서비스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운그레이드 기능입니다. 업그레이드 이후에 갑자기 서비스에서 쿼리가 지연된다거나 하는 호환성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죠. 무화는 이런 경우에 즉시 이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운그레이드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비상중단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 중에 서비스 이슈 등의 이유로 즉시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클러스터의 작업을 일괄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때 업그레이드는 실패하지만 DB 클러스터의 동작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서 무화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서비스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작업을 제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무화의 구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운 점들과 또 그걸 해결한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챌린지를 총 3개 준비해 봤는데요. 그중 첫 번째 챌린지는 몽고DB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의 복잡성이었습니다. 전사의 몽고DB 클러스터들은 제각각 다양한 구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도 이에 맞게 그때그때 변경되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겟 클러스터가 하나의 레플리카셋 구성이냐 아니면 샤드 클러스터 구성이냐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프로세스가 달라야 했고요.
특히 샤드 클러스터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컴피그, 샤드, 몽고스 순서대로 업그레이드가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또 HA, 즉 고가용성을 위해서 하나의 레플리카 셋 안에 있는 멤버들은 절대로 동시에 작업을 수행할 수 없지만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서 서로 다른 샤드에 있는 노드는 동시에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아는 서비스의 영향도에 따라서 자동화 수준을 완전 자동화와 부분 자동화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 수준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마다 수많은 케이스를 고려하면서 그때그때 프로세스를 바꾸는 건 차라리 사람이 직접 판단하는 거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어하도록 구현하는 것은 꽤 까다로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분기문을 이제 100만 개 쓰지 않고도 이 모든 케이스를 커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의 업그레이드 과정을 총 3개의 계층 엔티티로 분리해서 구조화하자는 아이디어였어요. 하나의 클러스터에 대한 업그레이드 과정은 스텝, 잡, 태스크라고 불리는 3개의 계층으로 구조화되는데요. 이때 각 계층이 담당하는 범위가 달랐습니다. 스텝은 하나의 클러스터에 대한 일련의 업그레이드 과정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잡은 그 전체의 과정 속에서 순서대로 수행되는 하나의 작업 단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인 태스크는 단일 노드에 대한 하나의 작업이고요. 실제 작업 실행 단위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스텝이 클러스터 구성에 따라서 여러 개의 잡을 순서대로 배치한 다음에 실행하고요. 이 잡은 잡에 포함되어 있는 태스크들이 대응되는 노드에 직접 접근해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하나의 잡 안에 있는 태스크들은 동시에 실행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3계층 구조를 샤드 클러스터의 업그레이드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클러스터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하나의 스텝으로 들어가고요. 스텝은 순서대로 잡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잡은 포함된 각 노드에 대해서 태스크를 하나씩 생성하며 실제 작업을 수행합니다. 서로 다른 샤드에 있는 태스크는 하나의 잡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스텝이 여러 개의 잡을 수행하고 하나의 잡이 여러 개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심플하게 구조화할 수 있었습니다. 3계층 구조를 통해서 업그레이드의 자동화 수준을 구분하는 것도 간단해졌는데요. 완전 자동화의 경우에는 클러스터의 전체 업그레이드 과정을 자동으로 한 번에 수행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는 하나의 스텝과 대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 부분 자동화는 DBA가 버튼을 눌러서 단일 작업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실행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 자동화는 하나의 잡과 대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동화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스텝을 생성해서 실행하고요. 부분 자동화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스텝은 생략하고 잡부터 생성해서 실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요청에 따라서 어떤 계층을 생성할지만 구분하면 그 외의 로직은 완전히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구현을 단순화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별개로 이 그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첨언드리자면요. 그림에 보시면 모든 계층에 밸리데이트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단계마다 밸리데이트를 수행함으로써 업그레이드 작업 도중에 클러스터의 상태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그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다음은 비상중단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서비스에 이슈가 발생한다던가 하는 이유로 긴급하게 업그레이드 중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무아는 안전하고 신속한 업그레이드 비상중단 기능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초기의 비상중단 설계는 굉장히 심플했는데요. 스텝이 실행되고 있을 때 사용자로부터 비상중단 요청이 들어오면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중단 시그널을 보내서 세션을 종료하고 작업을 중단하고자 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구현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다중화되어 있고 또 사용자의 요청이 이 다중화된 서버 중 어느 서버로 들어올지 모른다는 점이죠. 일반 서버에서 업그레이드를 수행 중일 때 사용자의 비상중단 요청이 엉뚱한 서버로 전달되면 해당 서버에서는 중단 시그널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비상중단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중단 기능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중단 시그널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메타DB의 태스크 스테이터스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하나의 태스크는 커맨드를 수행할 때마다 메타DB에서 본인의 스테이터스가 정상인지를 확인하는데요. 이때 비상중단 요청이 들어오면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해당되는 태스크의 스테이터스를 어버티드로 변경합니다. 이후 태스크가 다시 커맨드를 수행하기 위해 스테이터스를 조회하면 본인이 어버티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실행을 중단합니다. 3계층 구조의 측면에서 보자면요. 이렇게 하나의 스텝에서 실행 중이던 모든 태스크가 어버트 되면 상위 계층인 잡도, 하위 태스크가 중단된 것을 인지한 다음에 이후 태스크를 실행하지 않고 중단하고요. 마찬가지로 스텝에서도 실행하지 않고 중단하면서 업그레이드 과정 전체가 중단되도록 구현했습니다. 마지막 챌린지는 몽고DB의 컨피그 파일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이 그렇듯이 몽고DB도 컨피그 파일을 통해서 노드의 설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DB의 버전이 업그레이드됨에 따라서 컨피그 파일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레거시한 옵션들도 생기고요. 또 반대로 추가되어야 하는 필요한 옵션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몽고DB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때 컨피그 파일의 옵션들도 버전에 맞게 수정해주는 작업이 항상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버전이 달라짐에 따라서 수정해줘야 되는 옵션도 그때마다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심플하게 생각해 볼게요. 어떤 파일 서버가 있고 그 파일 서버에 몽고DB 버전별로 모든 컨피그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그 파일 서버에서 컨피그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교체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리눅스에는 스트림 에디터가 있습니다. SED 또는 SED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스트림 에디터를 사용해서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필요한 옵션만 직접 수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기만 하다면 가볍고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그러나 몽고DB의 각 노드는 DB 구성이나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각자 다른 옵션과 다른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컨피그 파일을 가져와서 덮어 씌우거나 아니면 스트림 에디터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값을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었어요. 저희는 각 노드의 기존의 커스텀한 설정은 모두 유지하되 제거되거나 추가되어야 하는 옵션만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아는 컨피그 파일의 YAML 포맷을 고스트럭트로 변환해서 원하는 대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MGO-comp라는 모듈을 작성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로직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MGO-comp는 카카오가 사용하고 있는 몽고DB의 모든 버전에 대한 컨피그 템플릿과 디폴트 밸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DB 노드에 있던 기존의 컨피그 파일을 읽어서 스트럭트 형태로 변환한 다음에 상위 버전의 디폴트 컨피그 스트럭트에 오버라이트하는 형태로 구현되었습니다. 그림의 예시를 보시면 이 과정을 통해서 레거시 필드는 6.0 템플릿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환 과정에서 제거되게 되고요. 반면에 디폴트 값에 새로 등장한 new라는 필드는 변환 과정에서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필드들인 A, B 필드는 값이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로직을 통해서 기존의 DB 설정은 유지하되 호환되지 않는 옵션만 수정하거나 조직 내의 정책에 따라서 적절한 밸류를 세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피그 파일에 어떤 옵션을 수정해야 하는지는 사실 새로운 몽고DB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컨피그 파일에서 변경해야 되는 옵션에 대한 요구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MGO-comp를 무아에 직접 구현하지 않았고요. 사내 고랭 라이브러리 형태로 분리함으로써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MGO-comp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분리함으로써 무아가 아닌 다른 관리 시스템에서도 컨피그 파일 관리가 필요할 때 이 MGO-comp를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가 무아를 설계하면서 있었던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아를 도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드리고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 업그레이드 총 수행 시간은 작년 대비 77% 감소했습니다. 200개가 넘는 클러스터의 업그레이드 수행 시간 합이 작년 기준 109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업그레이드 수행 시간 측면이 아니라 DBA의 작업 비용 관점에서 보면 그 변화가 훨씬 더 두드러지는데요. 무아 도입 이후에 DBA의 작업 비용이 작년 대비
99% 절감되었습니다. 이 도입 전후의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가 더 확실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DBA와 서비스팀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그레이드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만 평균적으로 몇 주가 소요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무화의 스케줄링 기능으로 대체하면서 서비스팀이 직접 일정을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그레이드 수행 시간 자체도 크게 줄어들었고요. 기존에는 작업 전후로 DBA와 서비스팀 간의 반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지만 이를 무화의 알림 시스템으로 대체하면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대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DBA가 직접 작업을 수행하던 기존에는 DBA 한 명이 한 번에 하나의 클러스터만 담당할 수 있었지만 무화를 통해서 작업이 자동화되면서 그날의 온콜이 여러 클러스터의 업그레이드를 한 번에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면서 작업의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수행된다는 점이겠죠. 이로써 DBA들은 몽고DB 자동 업그레이드 시스템 무화를 통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업그레이드 작업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저희처럼 반복적인 유지보수 작업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세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